자, 최근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들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국에 연봉을 1,000만 원씩 인상을 해달라, 자사주를 나눠달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숨 나오죠. 이재용 부회장이 뒷목 잡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은 문정부 시기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노조가 생겨버렸습니다. 사실상 꽤나 유명했던 그 무노조 경영 방침이 지금 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문정부가 사실상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억지로 생기게 된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원해가지고 이런 게 생긴 게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대기업 경영에 있어가지고 한번 이 노조라는 독소가 자리 잡아버리면은 이게 회사 경쟁력을 중요한 순간마다 끊임없이 갉아먹고 발목을 잡고 또 연례적으로 파업 행사가 되는 거는 이게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 저도 소액이지만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자, 원래 삼성은 창립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에 굉장히 유능했던 분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업인입니다. 자, 원래 삼성은 창립자인 고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서 지난 51년 동안 노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의 노사교섭 갈등 같은 게 좀 없이 아무래도 좀 적게 갈등이 적겠죠.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매해 좀 신속하게 임금 인상률을 적절히 정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기업이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다가 그 소모를 최소화,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정부 들어와가지고는 그거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정부와 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어떤 짓거리를 냈냐면은 삼성을 끊임없이 핍박을 하면서 남의 사기업 안에다가 무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라는 기가 막힌 걸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가지고 준법감시니 뭐니 명분만 내걸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좌파 진영의 낙하산 꼰대들이 은퇴하고 들어와가지고 고액의 용돈을 받으러 기어 들어와서 삼성한테 이래라 저래라 틈만 나면 발목 잡고 윗사람 노릇하면서 사실상 경영에 간섭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예요. 꼬장부리는 독소 같은 집단입니다. 규모가 크건 작건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런 감시위원회 같은 게 대놓고 무슨 재판으로 국가가 시켜가지고 설치돼서 들어온다라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장에 무슨 감시위원회라는 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월급은 여러분들한테 받아가고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건지 감이 되실 겁니다. 자, 결국 이 삼성준법 감시위원회라는 곳의 권고에 따라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의 할아버지인 선대 이병철 회장부터 51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무노조 경영 방침을 마침내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불안한 뉴스입니다. 좀 나도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결국 그 유명한 삼성전자 내부에도 좌파 진영이 심어놓은 노조가 설치되어 버린 것이고 이번에 첫 번째 그 노사교섭을 하게 된 게 최근까지의 배경 흐름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데 뭐 이제 그러니까 전후 사정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원래 삼성전자는 무노조 경영 방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기업 경영을 잘 해오고 있었는데 또 노조가 없어도 충분히 이제 업계 거의 최상위권에 가깝게 누구나 사실 대졸자들이 삼성전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양질의 근로 환경을 제공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좌파들의 농간에 의해서 무노조 경영이 폐기가 되고 준법감시위원회도 들어오고 요건 설치된 지 조금 지났습니다. 세월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첫 번째 노사교섭에까지 직면하게 됐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설치 과정과 뒷배경부터 매우 우려스러운 이런 노조 세력들이 첫 교섭을 하자마자 과도한 조건을 배째라는 식으로 내걸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연봉을 1,000만 원씩 올려달라, 자사주도 내놔라, 코로나 경력금도 따로 챙겨달라 등등 과도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것이죠. 2021년 임금교섭 요구안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초안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가 막혀요. 뒷목 잡으면서 조심해가지고 혈압 조심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계약 연봉 1,000만 원 넘게 일괄 인상해달라.
두 번째, 1인당 약 107만 원 이상의 자사주를 지급해달라. 세 번째, 코로나 격려금 1인당 350만 원씩 지급해달라. 아니 뭐 무슨 용돈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히죠. 맡겨놓은 거 빼들어가는 것 마냥. 사실 이 세 가지만 해도 지금 단단히 정신이 나간 요구인데 더 가관인 건 그 다음 내용입니다. 매년 영업이익의 25%를 여러분들 눈을 의심하지 마세요. 매년 회사 1년 전체 영업이익의 25%를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4분의 1을 성과급으로 지급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 하위 고과자들, 즉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페널티를 주는 방침을 폐지해라.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는 시장경제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독소조항이에요. 한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이익에 거의 가까운 개념인데 전체 매출액보다 이제 훨씬 중요한 거죠. 회사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재료 같은 거 다 팔아먹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겨먹는 노른자 알맹이와도 같은 게 바로 이 영업이익입니다. 한 기업의 재무제표라는 건 당연히 매출액보다 이것저것 뺄 거 다 빼고 최종적으로 남는 영업이익의 규모가 훨씬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회사의 기초 체력이자 대외 급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맷집, 그리고 미래가 바로 회사의 영업이익금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영업이익금에서 무려 25%, 4분의 1을 아무 리스크도 짊어지지 않고 고정지출 비용 부담도 없는 직원들이 쓸어 담아 가겠다라는 건 명백한 월권 행위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자들과 주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또 한 기업이 상위 고과자에게 보너스,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주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당연히 기업이, 반면에 하위 고과자, 그러니까 성과가 좀 안 좋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과 페널티라는 채찍질을 주는 거는 이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주주와 경영인들 고유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사회와 경영진들의 권한이죠. 여기에 대해서 감히 고용받아서 일하는 처지인 월급 받아먹는 근로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명백한 경영 간섭 행위입니다. 그게 꼽다면은 본인들이 회사를 나가서 따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로 일하면서 왜 경영에 자꾸 간섭을 하냐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미국의 초거대 물류기업으로 아마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기업인데 최근에는 진짜 보통 사람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초거대 기업이죠. 자, 아마존은 미국에서 대졸자들을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그런 야망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기 많은 대표 대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여기는 여러분들 일이 빡세기로 유명합니다. 편안하고 소위 꿀같은 편안한 일자리가 아니라 일이 매우 빡세고 많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라는 거예요. 아마존이 왜 그러냐면은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일을 더 많이, 일을 더 잘하는 직원들에게 그만큼 확실한 보상과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지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야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죽자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원들 사이에 아마존 내부에서는 일종의 등급제 같은 게 있고 등급과 클래스가 더 높아야 더 많은 일과 더 복합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직원들은 이 등급을 올려가지고 서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난리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만큼 대가와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아주 이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아마존이 어떻냐면은 일을 못하는 직원들, 무능한 하위 1, 20%의 직원들은 거의 해마다 물갈이가 됩니다. 굉장히 살벌하죠.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회사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못마땅하면은 그 안에서 노조를 세워가지고 투쟁을 해서 회사를 바꾸는 짓을 감히 하면 안 되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본인이 회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일 잘하는 직원들은 월급 더 많이 주고 승진시켜주고 일을 못하는 직원들은 도태시키고 이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효율과 긴장감 같은 게 없이 설렁설렁 공무원스럽게 일하는 태도로는 절대로 세계 서비스 품질 1위를 달성하기는커녕 회사의 손익분기점과 존속 자체마저 위태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 동물이에요.
세계 인류 기업들이 인류가 되는 데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허울 좋게 아름다운 소리를 늘어놓는 소꿉놀이가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의 비즈니스 현장은 여러분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학생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나 지금 삼성 노조가 지금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것들이 못된 드러눕고 배째라는 습관을 슬슬 튀어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경쟁하기 싫다. 일 못해도 우리한테 페널티 주지 마라. 아까 아마존의 사례를 보셨죠?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알 거예요. 힘들게 경쟁하기 싫다. 일 못해도 페널티 주지 말고 좀 인정으로 서로 좋게 가자. 아무튼 연봉을 올려달라. 연봉 1,000만 원 올려줘. 월급 올려줘. 주식도 내놔. 월급 100만 원씩 올려. 이러고 있죠. 또 영업이익의 25%씩 꼬박꼬박 우리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달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 기업의 1년 영업이익의 4분의 1을 직원들의 용돈으로 그때그때 풀어버리면은 기업이 유사시에 버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어디다가 저장을 해놓습니까? 외부에서 해외 글로벌 경제 위기나 유동성 공급 위기 같은 게 오면은 기업이 어떻게 몇 달을 버티죠? 기업에 예기치 못한 추가 지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버틸 겁니까? 연구개발 비용이라든지 혹은 세계적으로 특급 인재를 급히 초빙을 해와야 될 때 혹은 웃돈 주고라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웃돈 주고라도 어떤 핵심 원료나 핵심 기계 부품 같은 거 뭐 예를 들자면은 네덜란드 ASML로부터 반도체 노광 장비 같은 거를 한 대라도 더 도입을 하고 싶은데 이럴 때 회사가 저축해 놓은 영업이익금이라든지 그런 거 사내 유보금, 현금성 자산의 여유분이 없으면은 그때그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추가 경비 조달을 유연하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재용이 탐욕스러운 경영인이라서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딱 짜맞춰져 가지고 완벽한 기계 부품처럼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직원들에게는 딱 줄 만큼만 월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회사 전체의 운명이 걸린 경영자로서의 관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령탑으로서의 관점 말이에요. 어떻게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이따위 요구 조건을 내걸 거면 애초에 그 기업에서 나가서 자기 스스로 본인들이 회사를 차리고 창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브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듣기만 해도 모든 장면이 보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출생의 비밀편. 사랑 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경비 조달을 유연하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재용이 탐욕스러운 경영인이라서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딱 짜맞춰져 가지고 완벽한 기계 부품처럼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직원들에게는 딱 줄 만큼만 월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회사 전체의 운명이 걸린 경영자로서의 관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령탑으로서의 관점 말이에요. 어떻게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이따위 요구 조건을 내걸 거면 애초에 그 기업에서 나가서 자기 스스로 본인들이 회사를 차리고 창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밥 먹고 사는 게 만만해 보입니까? 장난 아니라니까 지금. 국민 전체 먹거리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이런 방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노조를 데리고 삼성이 이런 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 강력한 대만의 TSMC나 인텔 같은 세계적인 잔뼈 굵은 대기업들과 제대로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시장은 극도로 치열한 경쟁의 장입니다. 이 반도체 미세 공정 설계 경쟁이야말로 전 세계 최고의 두뇌와 인재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스타워즈 우주전쟁 같은 곳입니다. 반도체 신미세 공정 사업에 일개 기업이 어지간한 국가의 전체 예산 규모를 뛰어넘는
수백조 단위의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조, 2조, 10조, 20조가 아닙니다. 200조, 300조 단위의 돈을 투자하면서 초거대 공룡 기업들끼리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적인 인재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각축장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한 마인드로 여러분들 저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달라붙어서 코피 터지게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윤을 창출하고 먹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똑바로 돈을 벌어와야 그 낙수 효과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술집, 밥집, 노래방 뭐 이런 거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화가 유입되어야 이 지하자원 부족한 나라에서 사람의 힘으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유입이 되어야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안에서 서로 돌게 되는 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한번 밀려 주저앉아 버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1인당 GDP가 대번에 주저앉아 버리게 될 거고 당장 1년 국가 예산부터 구멍이 나게 될 겁니다. 몇 년 안 걸릴 거예요. 이 경쟁에서 밀려버리면은. 당장 3, 4년 뒤부터 2, 3년 뒤부터 국가 예산이 구멍이 날 수도 있다니까. 그때 가면은 그 뒷감당은 도대체 누가 할 겁니까?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불이 나갔는데 기업 법인세가 부족해가지고 가로등을 고칠 돈이 없어. 집 앞에 도로가 파였는데 기업 법인세가 부족해가지고 파인 도로를 메꿀 돈이 없어. 이미 복지 예산 같은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고 한 번 늘어난 예산을 줄이는 거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회사들이 몰락하고 주저앉아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다면 그때 가서 그 힘들고 무서운 뒷감당은 누가 할 거죠? 또 국가 빚을 더 늘릴 겁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데 허울 좋고 아름다운 2년만 세우면은 국민들이 밥 벌어먹고 살 직장과 일자리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별 생각 없이 집 밖에 나가가지고 소비하는 스타벅스 커피, 저렴하고 어떤 신속한 택배 배달 시스템, 가성비가 좋은 그런 물건들, 완소 아이템들은 실제로는 뒤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경쟁해가지고 누군가는 도태되고 혹은 누군가는 살아남는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는 뒤에서 피 튀기는 경쟁을 벌여서 살아남은 기업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서비스 시스템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설렁설렁 동화책 같은 소리로 일해가지고는 우리가 바깥에서 누리고 살고 있는 그런 저렴하지만 이제 질 좋은 서비스 이런 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은 어른답게 생각할 수 있어야 비로소 어른입니다. 30살, 40살, 50살, 60살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은 어른답게 생각할 수 있어야 어른입니다.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는 20살이 넘었으면 우리는 어른입니다. 복합적인 걸 생각해야 되고 현실적인 걸 생각해야 되고 우리 뒤에 따라오는 더 어린 세대, 자녀 세대, 후배들, 동생들의 미래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행복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간에도 최대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